영주권만 반납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요,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마주치게 되는 엑시텍스와 그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한미 이중 과세 조약상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이주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투자, 사업, 경제활동에서 꼭 필요한 정보 얻을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올라온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라올 이런 좋은 내용, 컨텐츠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전달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의 경제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 엑시텍스인가 일 텐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 고소득, 고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 세법 조항 877조 A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가장 큰 내용은요, 이 포기하는 날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요, 마치 내가 시가로 팔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거 시가 평가하는 거니까 뭐 마크 투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올라간 금액만큼을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계산된 양도 차익이 뭐 한 89만 불까지인가요? 그 금액까지는 면세이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치 이걸 매각한 걸로 간주해서 장단기 이 양도소득세, 캐피털 게인 텍스를 부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밖에 뭐 또 증여상속세상의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엑시텍스를 오늘의 논의의 목적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크 투 마켓, 이 시가평가를 통한 양도세 부과로 논의를 한정해 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 엑시텍스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인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covered expat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영주권 시민권 포기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covered expatriate인데요. 판정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기하는 그 직전 순자산이 200만 불 이상인지 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두 번째,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소득세가요 20만 6천 달러를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셋째, 지난 5년간 이 납세 또는 신고 의무를 완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커버드 엑스팻으로 간주가 돼서요, 엑시텍스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도 이 향후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이 그 받는 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40%의 증여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해주는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과세 방식과 계산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요, 취득가가 100만 불이었었고요, 시가가 200만 불인 해외 부동산을 가진 채로 이제 영주권을 포기한다 그러면요, 가상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89만 불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이 이제 11만 달러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라고 치면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받겠죠. 그럼 20%니까 여기서 2만 2천 불을 엑시텍스로 부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액을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 이런 일반적인 자산뿐만 아니고요, 퇴직연금이라던가 이 연기금에 대한 처리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뭐냐, 이 IRA나 529 플랜, 뭐 HSA와 같은 것들은 전액을 즉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한편 401k라던가 기타 뭐 403b 뭐 이런 직장연금처럼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으로 분류되는 계좌는요, 30% 원천 징수 조건으로 분배 시에 과세를 이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주권 시민권 포기한 뒤에요, 30일 이내에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는 플랜 스폰서에게 WACE라는 양식을 제출하고요, 조세조약의 혜택 포기 의사를 서면 통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 돌아간 뒤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절세 혜택도 있을 텐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한미조세 조약을 통해서요, 세금을 줄일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이 펜션, 연금 소득의 경우는요, W8 밴을 제출하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원천 징수세율을 0으로 만들고요. 그 이후에 한국 사람이 된 뒤에요,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만 과세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엑시텍스에 적용받는 그 IRA, 아까 얘기했던 이 529 플랜, 이런 것들은 엑시텍스를 부담했을 때 이 부담하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거나 그런 소득이 아니죠.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과 관련해서 시가평가를 통해서 이 엑시텍스를 부담했을 경우에 이건 가상의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러니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즉시 이 외국 납부세 공제로는 상쇄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한국 과세당국과 확인해서 사전 확인을 통해서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커버드 엑스팻이 아예 안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엑시텍스에 적용해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요. 이건 그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당 자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트러스트,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 자산을 옮김으로써 순자산을 200만 불 미만으로 낮추면요, 이렇게 커버드 엑스팻에서 벗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엑시텍스 자체를 피할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 같은 것들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결론입니다. 이 영주권 포기라는 것이 단순히 여권 반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좀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이벤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엑시텍스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엑시텍스에 대해서 오늘 다룬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쉬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한 이 포인트들 참고해서요, 뜻밖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세금 폭탄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싱 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